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뭐 2022년 대비 뭐 1,000명 단위 이상 늘었다고 뭐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꽤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줄어 늘어나는 연령층이 네. 젊은 층이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교활하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면역계도 잘 발각 안 되고 네. 그리고 자기는 딱히 독소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교란을 시켜서 스스로 염증을 만들게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슈 한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잘 모르고 있는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병명인 것 같습니다. 매독. 최근에 이 매독 환자가 국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흥빈 연세대 시스템 생물학과 교수 오늘 함께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주제 중에 하나가 네. 매독. 네. 사실 참 입에 올리기 불편한 단어기도 해요. 네. 근데 정말 그 환자가 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늘었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뭐 2022년 대비 뭐 1,000명 단위 이상 늘었다고 뭐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꽤 많이 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줄어 늘어나는 연령층이 네. 젊은 층이라는 것이죠. 2030? 주로. 주로. 네, 제일 많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매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병의 일종이잖아요. 예. 네. 근데 사실 성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독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항상 미생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네.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올라타서 그렇죠. 예,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도요. 우리의 면역계를 회피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낼 수 있는 능력. 일종의 무기로 치면 스텔스 기능을 가진 그래요? 상태로 있어요.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면역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예. 면역계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또 하나 얘는 어떤 그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독소를 만들지도 않아요. 면역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오히려 염증을 자꾸 유발하게 해서 예. 스스로 무너지게. 붕괴되게, 조직이 붕괴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죠. 생긴 것도 이렇게 약간 나선 형태로. 근데 정확히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생긴 게 약간 그 와인 왜 코르크 맞습니다. 딸 때 그 네. 나선 형태처럼 맞습니다. 생겼던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얘가요, 작동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우리가 그 와인 코르크 딸 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예. 실제로 얘가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 조직을 들어갈 때 이렇게 뚫고 이렇게 몸을 돌면서. 그렇게 진화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라는 건 항상 우리 결과론적인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가 어쨌든 우리 몸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세균도 이동성이 있거든요. 네.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얘네가 가장 움직이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편모라는 겁니다. 이게 정자 그 꼬리처럼 생긴 맞아요. 거. 예. 예. 우리도 사람 정자에 편모가 있죠. 세균도 편모가 있는데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구조와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 기능이라면 약간 모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빨리 가게. 예, 빨리 가게. 그러니까 이 정자의 편모는 모탈하기보다는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돌을 젓는 스타일이라면 세균의 편모는 모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샥 달라나가는 얘는 거.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세균은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세포벽에 이 모터가 정말 달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 편모가 달린 거예요. 프로펠러가 되는 거죠. 예. 이게 팽 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내가 뭐 피해야 할 곳, 먹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 방향으로 돌진하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피하든지 그런 작동을 하는데 이 매독균은 이 편모를 밖에 갖고 있지 않고 네. 이 편모가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벽, 몸을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한 두세 개가 몸을 감싸줘요.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의 외막이 덮어버려요. 세포벽은 얇아요. 세포벽이 얇습니다. 얇고 탄력적인 건가요? 또 미생물 되게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 그 항생제 죽이기가 오히려 불리하다고 제가 들어서. 이 세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벽이 두꺼운 아이, 얇은데 대신 얇은 바깥쪽으로 다시 외막이 하나 있는 애가 있는데 이 매독균은 후자에 속합니다. 근데 특히 얘는 얇은데요. 이게 얇아서 항생제가 안 된다기보다는
보통 항생제의 작용 원리가요. 특히 이 메도균의 효과가 좋은 거는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원리되냐면은 세균이 자라려면 세포벽도 합성을 해야 돼요. 근데 세포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벽을 쌓을 때 벽돌을 쌓는 것처럼 그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도 벽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벽돌을 번갈아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 층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로 쌓아야 두꺼워지겠죠? 위로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로 많이 쌓을수록 세포벽이 두꺼운 거예요. 근데 얘는 한 층밖에 한 층이 아니고 층이 얇으니까 상대적으로 위로 많이 쌓을 필요가 없는데, 페니실린의 작용 이 원리는 어떤 거냐면, 페니실린은 층층 간에 연결되는 결합이 있어요. 그 층층을, 그러니까 이 벽을 쌓으려면 비율을 두자면 두 명의 벽돌공이 필요한데 하나는 옆으로 쭉 붙이는 벽돌공. 그런 효소가 하나 있어야 네. 되고 하나는 위로 결합하는 벽돌공이 있어야 되는데 페니실린은 바로 두 번째 벽돌공을 딱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위로는 못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는 가는데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완전 부실공사죠. 그러면 벽은 쌓긴 쌓았는데 탁 무너지니까 세포벽이 터지거든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메도균은 성장 속도도 되게 느리다면서요. 느려요. 예. 모든 이 대부분의 항생제는 활발하게 성장하는 세균한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이 얘가 자랄 때 어떤 거를 딱 막아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처럼 너무 느리게 자라면 그 효과도 그만큼 느려지고 자꾸 피해 다니니까 약을 쓸 때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메도균은 항생제가 잘 작용 안 한다기보다는 작용하는데 얘한테 그런 너무 늦게 자라고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좀 피해는 다니지만 결국에는 약으로 제압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독하면은 불치병이었잖아요. 한때 아주 아, 오래된 그럼요. 과거에는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약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다. 페니실린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약이죠. 네, 그럼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이제 약국 가서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 걸려도 뭐 치료는 되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그리고 최근에 어떤 데이팅 앱이라든지 약간 성문화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자유로워진 네. 것, 좀 관대해진 것 이런 네. 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매독이? 어쩌면 저도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경각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뭐 약이 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 뭐 하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비대면 만남 다음에 대면 만남이 되는데 예. 그다음에 굉장히 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그럼 이 매독이라는 거는 무조건 성관계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성행위가 가장 그렇고요. 이게 뭐 상처가 있으면 네.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산모가 감염이 됐으면 태아한테 수직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는 선천성 선천성이죠. 매독이 되는 예. 거군요. 예. 매독은 암처럼 1기, 2기, 3기, 4기가 있더라고요. 예, 기가 나누죠. 네. 예. 그 말기로 갈수록 더 치료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게 사실 암하고는 다른 게 예를 들어 뭐 암은 막 4기 그러면 사실 지금도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매독은 사실 일기라는 거는 일기는 처음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이제 주로 뭐 생식기나 뭐 항문 이런 주변에 작은 궤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그닥 아프지도 않고 막 네. 그래갖고 잠깐 있다가 또 없어져요. 그게 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로 그때 보고선 이상하다 해서 그때 치료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그거는 본인은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그 이전에 행동을 네. 했는지. 근데 그거를 뭐 놓쳐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2기에 접어들면 그때는 이제 뭐 등, 손, 얼굴 이런데 궤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랬다가 그게 또 잠복기로 들어가요. 한 3기쯤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단계가 되잖아요. 상계도 가면 이제 온몸으로 들어가서 신경이까지 들어가고 막 뼈로도 가고. 근데 그때 갑자기 뭐 증상이 사라지고 일종의 잠복기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2기에서 3기 간이 잠복기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는 나 괜찮은가 보네, 낫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대요. 그냥 더 지내 안 되고 예. 거기서 그러니까 치료 안 받는데 그냥 괜찮은 줄 아는 거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한
균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교활하죠. 우리 몸에 들어가서 면역계도 잘 발각 안 되고 네. 그리고 자기는 딱히 독소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교란을 시켜서 스스로 염증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절대 기생성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니까 더 그게 효율적인 방식이어서 방향을 튼 걸 수도 있겠네요. 이게요. 처음부터 얘가 절대 기생성이었을까? 그건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생명체거든요. 네. 이 세균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에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찌어찌 우리 몸에 이제 매독균이 처음에 들어왔다고 네. 하면 처음엔 얘가 절대 기생성이 아니었는데 들어와 지내다 보니 여기 사실 인간의 몸이 자리만 잡으면 이렇게 좋은 서식지가 또 없거든요.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건 정말 완벽한 호텔 캠핑카입니다. 따뜻하죠. 일정하죠. 먹을 거 많죠. 열심히 다니죠. 병원균 입장에서는 나를 사방에 퍼뜨려주고 이렇게 좋은 캠핑카가 없어요. 살다 보니 내가 굳이 뭐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최소한 내 것만 다 오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안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게 얘네는 이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 이게 세균의 꿈이거든요. 빨리 증식하는 예. 거. 예. 얘네가 자라면서 변이가 생겨요. 왜 코로나 때 우리 변이 얘기 많이 맞아요. 나왔죠. 네. 얘가 이제 분열하려면 두 개가 늘어나려면은 유전자 DNA를 복제해야 되는데 이 DNA 복제 방식이 우리가 이 타자 치는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오타가 나와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워낙 빨리 이제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다 보니까 오타가 나오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타가 생겼을 때 더 좋은 특성보다는 안 좋은 특성이 생길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오타가 생겨서 특정 기능을 못 해요. 얘네가 만약 밖에서 혼자 살았다면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오다 보니 그거 못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기능을 잃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세균은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지만 그만큼 일을 안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또 온전한 세균보다 더 번식을 빨리 하거든요. 얘네가 수가 많아지죠. 시간이 쭉 지나면 결국 전체적으로 다 그게 없는 애들이 남게 되니까 지금 네. 와서는 절대 기생성이 됐을 거라고 그렇죠. 추정을 하는 거죠. 또 교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게 성관계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병이라면 네, 대부분. 뭐 내가 뭐 수영장에서 걸렸나 목욕탕에서 걸렸나 하는 거는 일종의 비겁한 핑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뭐 제가 미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매독에 감염될 확률은 뭐 이게 제가 0이라고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0.000000000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증상이 의심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병원을 찾아가는 게 방법? 그렇죠. 병원도 병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소에서는 신분 다 익명 다 보장해주고 아마 그 검사는 아마 무료로 해주지 않나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검사는. 이 매독도 일종의 그 합병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더 심해지면 뭐 뇌나 뭐 눈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게 3기로 가고 뒤로 가서 이게 신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신경 매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사람이 이 뇌까지가 망가지면 성격도 변하게 되고요. 뭐 눈에 가면 눈도 막 되고 성격 변하면 막 폭력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는 참 알 수가 없죠. 제가 사실 역사를 좋아해서 네. 옛날 역사 보니까 프랑스에 왜 샤를 8세 네. 그분도 뭐 매독 때문에 뭐 정신 이상이 됐다 이런 약간 설도 있고 하던데. 사실 샤를 8세가 역사적으로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샤를 8세가 나폴리 침략하러 갔다가 퇴각하면서 그렇죠. 용병들. 용병들 데리고 오면서 그때 매독을 걸렸잖아요. 많이 걸려갖고 네. 와서 유럽에 쫙 퍼뜨리게 되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매독, N차 감염을 일으켰는데 샤를 8세 자신도 젊은 나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에 사망한 걸로 아는데 네. 뭐 실내 테니스를 치다가 뭐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 정도까지 됐으면은 그 정도까지 정신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혹시 이 매독균에 의한 네. 그런 신경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매독이 3급 전염병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뭐 전조 증상 있습니까? 그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생식기 주변에 작은 궤양 뭐 생길 수 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뭐 목구멍이도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생식기 주변에 어떤 그게 생기면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아니까 자기가 어떤 걸 했는지 그렇죠. 예. 직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매독하면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창궐했던 전염병인데 얼마 전에 나왔죠 뉴스에도.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게 뭐 두 나라 간의 뭐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건 미생물학적인 연관성보다는요. 네. 그럼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어쨌거나 성인식에 대한 네. 게 좀 뭐 개방적, 좀 달라지면서 특히 이제는 뭐 이런 이번 데이팅 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가 얼마나 뒤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뭐 처음 만나서 뭐 손잡고 뭐 이렇게 뭐 네. 근데 요즘에는 저 그런 게 좀 확 뛰어넘는 예.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이게 많이 그렇군요. 작용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 콘돔이 상용화되면서 더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콘돔이 있으니까 이걸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완전히 막아주질 못하거든요. 왜 주변에 다른 상처 궤양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을 딱 꽉 닫아도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매독 같은 경우에는 예. 콘돔만으로 100% 막을 수가 그럼 이 없죠. 헤르페스나 매독 같은 성병을 치료제 말고 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얘네가 변이가 너무 심해서 없습니다. 변이가 너무 네, 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발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백신이라는 게 쓰이고 나면은 네.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용도 폐기되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헤르페스하고 매독은요, 정말 이 백신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감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워낙 변이가 심해서 진짜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매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네. 뭐 당부하거나 좀 네.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매독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된 옛날 병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절대 기생성이니까 바꾸어 말하면 사람 밖에 나오면은 못 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걸린 걸 알면 그 환자만 치료하고 그 기간에 전파만 안 되게 하면 박멸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공개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미생물학과 과학, 미생물학 이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걸릴 수도 있죠. 그래 중요한 건 걸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됐다면 그 기간에는 확실하게 치료해서 전파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치료하면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응생물학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응빈 연세대 교수와 이 매독의 증가세, 그 원인과 또 처방, 또 예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